가뭄이 3년째 계속되던 그날,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왔다. 물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 테케레입니다. 에티오피아 국립수자원 기술원 소장을 맡고 있어요. 2025년 오늘,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메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의 하늘은 3년째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 전쟁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막막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물 부족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물을 달라는 절규가 적혀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병원 수술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사태를 선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6개월 내에 해결책을 찾으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6개월이라니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연구소로 돌아와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베바 부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 중 수분 추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강류부대 군복을 입은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먼 타국 한국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예전과 다릅니다. 녹색이었던 나무들은 모두 갈색으로 변했고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던 공원의 분수대도 이미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팀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부터 지하수 개발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도 단기간에 대규모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촛불 시위를 보게 됐어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며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기술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우리가 놓친 혁신적인 기술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의 거대 기술기업 하이드로테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기 중 수분을 추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에티오피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하이드로테크 대표단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서구인들이 최첨단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3D 애니메이션이 펼쳐졌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드로테크의 마케팅 디렉터 존슨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쿠아맥스 시스템은 하루에 10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습도가 낮아도 문제 없어요. 나노 기술과 AI를 결합한 최첨단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베바 부소장은 거의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존슨 씨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은 있나요?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모든 유지보수는 저희 본사에서 담당합니다. 이 기술은 매우 복잡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해드립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원격 모니터링이라니, 우리는 그저 사용자에 불과한 건가요?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블랙박스나 다름없었어요. 비용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초기 설치비만 5억 달러, 연간 유지비가 1억 달러였어요. 존슨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를 위한 특별 할인 가격입니다. 원래는 더 비싸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과 논의했어요.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장 물이 필요한데 다른 대안이 있나요? 아베바 부소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국 전쟁 때 겪으신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어요. 오후에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소로 몰려왔어요. 하이드로테크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모두들 흥분 상태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즉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테켈의 소장, 하루빨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어. 정치적 압력이 거세졌어요. 언론에서도 구세주가 나타났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이드로테크 측에 기술 공유를 요청해봤어요. 현지 기술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존슨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이드로테크의 거대한 기계들이 에티오피아 땅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차 있지만 저만 혼자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하이드로테크의 아쿠아맥스 시스템이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거대한 은색 건물이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우뚝 솟아있어요. 정말 미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은 에티오피아의 기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가동 첫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계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에 10만 리터씩 생산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와 환호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축 파티를 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었거든요. 하이드로테크 기술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존슨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국가 전력망의 30%를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필터 교체 비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특수 필터 하나가 10만 달러였어요. 이건 처음 계약할 때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습니다. 존슨 씨는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건 소모품이라 별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시스템 전체가 멈춘 거예요.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이드로테크 기술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본사에 연락해봐야 한다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직접 시스템을 점검해보려 했지만 접근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보안상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몇 시간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존슨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전문 기술진을 파견해야 해요.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긴급 출장비와 수리비를 합쳐서 5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임시 수리비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처음부터 고장 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함정.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연기해야 했고 학교 급식도 중단됐어요. 언론은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저를 향했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했을까요?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득 서랍 속에서 오래된 연구 자료를 발견했어요. 작년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받은 논문집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발표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블루스카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저전력 분산형 대기수분 추출 시스템이었어요. 하이드로테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거대한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작은 단위들을 여러 개 설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지 기술자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루스카이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한국 사람이었고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블루스카이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작은 스타트업이 이런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블루스카이 CEO 이서준 씨가 직접 보낸 메시지였어요.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팀을 보내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거대 기업들은 돈 얘기부터 하는데 이 사람은 비용 언급도 없이 먼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환영 행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서준 씨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조용히 일하러 왔다면서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출국장에서 나온 한국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서준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학자라기보다는 현장 기술자 같았어요.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미라 테켈의 소장님이시죠? 이서준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바로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차 안에서 서준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할아버지 성함이 이영호예요.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와 함께 싸우셨거든요. 춘천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전우들 덕분에 살아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제 할아버지도 강류부 되셨어요. 혹시 테켈의 아바테라고 아세요? 서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요, 정말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아바테 전우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다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먼 타국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요.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 씨도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하이드로테크 현장에 도착하자 서준 씨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양복 입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습도가 높네요. 이런 환경에서 중앙집 중식 설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온 팀원 중에 김소영이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진동 패턴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냉각 시스템이 현지 기후를 못 버틴 것 같습니다. 그때 하이드로테크 관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승인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입니다. 서준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려고요.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본사에서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언제까지 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이드로테크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서준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직접 해결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관리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이유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습도 관리 실패, 냉각수 순환 오류, 전력 배분 실수. 이런 건 에티오피아 기술자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서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연구소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서준 씨는 파워포인트 대신 종이 자료를 꺼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 물기술 개발 실패 사례집이에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강 정화 프로젝트 첫 번째 실패, 1980년. 원인 외국 기술 맹신. 부산 해수 담수화 시설 두 번째 실패, 1985년. 원인 현지 환경 무시.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김소영이 대답했어요. 실패를 모르면 성공도 없어요. 저희가 겪은 모든 실패를 공유하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하이드로테크는 기술을 블랙박스로 숨겼는데 한국팀은 실패까지 다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비밀이 아니에요. 경험이죠. 그리고 경험은 나눌수록 풍부해져요. 그날 저녁 서준 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무료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야 하고 배운 기술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해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한국팀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서준 씨는 하이드로테크의 거대한 시설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여러 개 설치하자는 거였어요. 연구소 뒷뜰에 첫 번째 시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이드로테크 기계보다 10배는 작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기계로 뭘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장치 하나로 1000명이 하루 동안 쓸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력은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만 사용합니다. 김소영이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이론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세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지죠? 우리 팀의 젊은 엔지니어 다니엘이 질문했어요. 이 필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김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분해해보세요.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망가뜨리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어요. 하이드로테크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팀은 오히려 망가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기술자들이 겁을 냈어요. 비싼 장비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죠?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싸지 않아요. 이 부품들은 모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도 에티오피아 규격에 맞춰서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직접 수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요. 아베바 부소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현지 생산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핵심이에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한다면 진정한 기술 이전이 아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주눅 들어있던 우리 기술자들이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시스템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여기 냉각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에티오피아는 밤낮 온도차가 크니까 이걸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김소영이 눈을 반짝였어요.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도 생각 못한 부분이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니엘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효율성을 20% 향상시켰어요. 서준 씨가 제게 말했어요. 보셨죠? 진짜 혁신은 현지에서 나와요. 저희는 그냥 방향만 제시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요. 한국 팀의 가르침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절대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힌트만 주고 스스로 찾아가게 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빨리 알려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찾은 답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2개월이 지나자 우리 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서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 보세요. 저희는 옆에서 지켜만 볼게요. 정말요? 네,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다니엘이 먼저 나섰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죠? 서준 씨가 크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들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서로를 지켜줬잖아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그날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국 팀은 정말로 약속대로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가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힌트를 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해결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프리카 기후에 특화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국 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김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첫 번째 장치의 시험 가동일이었습니다. 연구소 뒤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다니엘이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렸어요. 소장님,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스위치가 올라가자 기계에서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났어요. 처음 10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모니터에는 숫자들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계 한쪽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작은 물줄기가 되었어요. 성공이에요. 아베바 부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물방울을 손으로 받아 맛을 보니 정말 깨끗하고 달았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정말 우리 손으로 해낸 거였습니다. 서준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한 대로는 부족했어요. 최소한 100대는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양산 작업이 시작됐어요. 팀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놀라운 건 각 팀마다 조금씩 다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라팀은 태양광 패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에티오피아의 강한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는 각도를 찾아낸 거죠. 야곱팀은 야간 운전을 위한 추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마을 설치가 완료됐다는 거였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30km 떨어진 데브레 마을이었어요. 주민 2,0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이들이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요. 마을 이장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기계를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고장나면 스스로 고치고 더 좋게 만들기도 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실제로 마을 청년 베켈레가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봤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주일간 교육받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구나.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였어요. 베켈레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2개월 후에는 10개 마을에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개선 사항들이 나왔어요. 산간 지역에서는 고도차를 이용한 자연 순환 시스템을, 평야 지역에서는 바람을 활용한 보조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티그라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현지 토양의 특수 광물을 필터에 추가하면 정화 효과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이건 연구소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김소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거 대단한 발견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 즈음 특별한 방문객들이 왔어요. 케냐와 우간다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케냐 대표단을 안내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움을 구걸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배우러 오다니요. 서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필요 없으니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서준 씨 말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에티오피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밤, 연구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팀과 우리 팀원들이 모여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다니엘이 서준 씨에게 물었어요. 정말 가셔야 하나요? 서준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예요. 씨앗은 이미 심어졌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에티오피아의 사막 오아시스 시스템이 마침내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전국 150개 지역에 설치된 장치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루 생산량이 500만 리터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유엔 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발표를 하게 되다니요. 더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케냐 정부에서 공식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소말리아와 수단에서도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호주와 칠레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어요. 아베바 부소장이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왔어요. 에티오피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도움을 구걸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 기술자들의 변화였어요. 다니엘은 이제 아프리카 물기술연구회 부회장이 됐고 사라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야곱은 케냐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베켈레의 이야기였어요. 마을에서 기계를 관리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인근 5개 마을의 기술 책임자가 됐거든요. 스스로 개선한 시스템으로 생산량을 30% 늘렸다고 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중국에서 온 대표단이었습니다. 하이드로테크와는 다른 회사였지만 목적은 비슷했어요.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리더인 장 박사가 말했어요. 에티오피아의 분산형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입니다. 특히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에요.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를 기술 종속으로 몰아넣었던 게 중국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배우러 온다니요. 하지만 서준 씨가 가르쳐준 정신을 기억했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실패 사례도 함께 공유해야 해요. 그리고 배운 기술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무료로 나눠야 합니다. 장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료로요? 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에요.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아프리카 기술 자립 선언문을 채택하는 자리였습니다.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에티오피아 모델을 전 대륙에 확산하기로 합의했어요. 제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더 이상 기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서준 씨와 한국팀이 연결된 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테켈의 소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아프리카가 세계를 이끌어갈 차례네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에티오피아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하는 조건으로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물 위기 해결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100개국 대표들 앞에서 에티오피아의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떨렸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저희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기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웠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아프리카 대표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 기술 허브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한국도 에티오피아에게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열대 기후 기술에서는 여러분이 앞서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절망 속에서 만난 한국의 친구들, 그들이 심어준 씨앗이 이제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계속 자라서
전 세계에 그늘을 만들어줄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에티오피아 땅이 보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만든 시설들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싶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에 서 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을 맞이하는 날이거든요. 그들도 우리처럼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출국장에서 나온 방글라데시 팀을 보니 1년 전 우리 모습이 떠올랐어요. 불안하면서도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팀 리더인 라시다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테켈의 소장님이시죠?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 안에서 라시다 박사가 물었어요. 정말 6개월 만에 가능한가요? 저희 상황이 정말 급해서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첫 번째 교육을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에서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설명 방식도 서준 씨와 비슷했어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게 하는 방식이었죠. 2주일 후 방글라데시 팀의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라시다 박사팀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시험 가동을 할 때 모두가 긴장했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공이에요. 라시다 박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서준 씨였습니다. 깜짝 방문이라며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에티오피아가 너무 그리워서요. 그리고 직접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요. 다음 날 서준 씨와 함께 전국의 시설들을 둘러봤어요. 처음 설치했던 데브레 마을부터 최근에 완공된 북부 지역까지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독특한 개선 사항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티그라이 지역이었어요. 현지 청년들이 태양광 패널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더군요. 서준 씨도 감탄했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못 본 기술이에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오후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에티오피아 기술을 전 대륙에 보급하는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정말 큰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인도의 라자스탄주에서도 협력 요청이 왔어요. 저녁에 방글라데시 팀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라시다 박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희망을 얻었어요.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서준 씨가 말했던 것처럼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지는 거였어요. 방글라데시도 곧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에티오피아 국립물기술대학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에요. 저에게 초대 총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교육 허브가 되어야 하니까요. 서준 씨가 격려해줬어요. 잘하실 거예요.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잖아요. 대학 설립 준비를 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바로 강류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였어요.
매년 100명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강류 정신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을 함께 돕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오후에는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연구소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마이너스 에티오피아 한국 우정의 증표.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부 관계자들, 우리 연구팀, 그리고 각 마을에서 온 기술자들까지요. 베켈레도 왔어요. 이제 그는 5개 주를 담당하는 지역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꿈꿨던 일이 모두 현실이 됐네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심어준 우정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저도 답사로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서준 박사님과 한국 친구들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나누는 마음, 함께 성장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연구소에 석양이 비쳤어요. 멀리서 우리가 설치한 시설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대학 설립 준비도 해야 하고 다른 대륙으로의 기술 확산도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거든요. 바로 함께 성장한다는 정신이에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믿음.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눠야 한다는 사명감.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별들처럼 우리의 꿈도 계속 빛날 거예요. 영원히.